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이제 장을 바꿔서 보건의료 책에 들어가겠습니다. 점점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건의료 서비스 뭐 개념 이런 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의 요건, 그래서 워낙 유명한 거, 상식처럼 알아야 될 거. 자, 메이어가 제시한 겁니다. 메이어가 제시한 적정, 항상 보건의료 서비스는 최고 아니야 적정입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의료가 좀 유지가 되거든요. 적정 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우리 앞자만 따서 뭐라 그랬죠? 적, 질, 시, 효율성이에요. 효과성 아닙니다. 자, 접근 용이성, 질적 적정성, 지속성. 그래서 일단 4개는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요 4개를 물어보는 질문은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유치해서.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자꾸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내용들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일단 접근 용이성은 뜻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접근 용이성은 거기 보이시죠? 355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보건의료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내가 필요할 때 병원을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접근 용이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보건의료의 질이야.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 지식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질적 적정성입니다. 자, 그리고 지속성. 지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이해가 되려나요?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 간의 상호 연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1차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여기서 치료 못할 것 같아. 2차로 연계가 가능해야 돼. 2차에서 못할 것 같아. 3차로 가야 돼. 이렇게 연계가 가능해. 상호 연계 조정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 우리는 지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이요. 효율성은 제가 여기서 2가지를 신경 쓰는 거죠. 2가지가 뭘까요? 투입하고 산출. 그래서 투입분의 산출. 이게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대강 설명을 드렸고, 그 체크 포인트인 거를 외우셔야 돼. 체크 포인트 보이시죠? 접근 용이성 안에 주요 내용이 개인적 접근성, 포괄적 서비스, 양적 적합성. 아, 양적 적합성이 들어가네. 형평성. 아, 이런 것들이 접근 용이성이구나. 질적 적정성, 전문적인 자격이 있어야 돼. 그렇지? 의사들이 전문적 자격이 있어야 되겠지. 개인적인 수용성, 그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의료 서비스를. 질적인 적합성. 아, 그렇죠. 이게 질적 적정성인가 적합성이 들어가겠구나. 자, 지속성입니다. 개인 중심의 진료. 지금은 그러면 개인 아니고 뭐 집단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개인 중심, 지금 과 중심의 과. 그러니까 내과, 외과, 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과에 가서 의사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분 이건 내과가 아니라 외과 쪽입니다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은 과 중심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알아서 수술해라. 이런 걸 개인 중심의 진료라고 하는 거고요. 자, 중점적인 의료 제공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어. 그럼 그 질병 특유의 증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무슨 증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돼. 여기가 답답해. 그리고 또 무슨 증상이 일어나요? 아, 머리도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도 아프고 어떤 사람은요, 여기는 안 아프고 뒤가 아프대요. 등이 아프다 그러고 어깨가 아프다 그래. 그럼 우리는 어깨가 아프니까 진통제, 머리 아프니까 진통제 이것만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화만 시키면 이런 것들 모두 다 없어진다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 그 중점적인 것만 치료를 해라라는 거. 이걸 우리 중점적인 의료 제공이라고 하는 거고. 자, 서비스 간의 조정. 그러니까 내가 내과 약도 먹고 외과 약도 먹어. 그럼 둘 간에 중복되는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복되는 약을 좀 빼라라는 걸 우리 서비스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걸 모두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자꾸 감도 잡으셔야 돼. 자, 효율성 하면 평등한 재정. 너무 한 전문인에게 왕창 돈을 주면 안 되겠지. 평등한 재정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니까 적절하게 보상은 해줘야 돼. 하여튼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외우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는지 4개 중에 하나를 대답해 주시면 돼. 제가 불러볼 테니까. 자, 개인적인 수용성. 예, 개인적인 수용성. 질적 적정성. 그건 개인 중심의 진료. 지속성입니다. 자, 그리고 중점적인 의료 제공. 지속성. 포괄적인 서비스.
접근용이성. 안 되죠? 개인적인 접근성. 응?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접근성이 있고 개인적인 수용성이 있고 개인 중심의 진료가 있고 다릅니다 지금. 개인적인 접근성은 접근용이성. 그치? 개인적인 수용성 하면은 질적 적정성. 그치? 개인 중심의 진료 하면은 지속성.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적절한 보상. 효율성. 그러면 양적인 적합성 있어요? 양적인 적합성? 접근용이성입니다. 형평성은요? 접근용이성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한번 나온 데 있어서 요게 그것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말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 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집단 수준의 위험관리. 집단 수준의 위험관리라는 게 뭐예요? 그 집단이 고위험이야. 그럼 계속해서 관리해주겠다는 거죠. 그 집단이 고혈압 집단이야. 그럼 그걸 계속해서 관리해주겠다는 거지. 어디에 속할까 이게? 지속성에도 속할 것 같고 집단 수준의 위험관리를 하다 보면 어때요? 돈도 조금 들 거 아니야. 미리 발견하고